토트넘 호스퍼는 11일 영국 울버햄튼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울버햄튼 원더러스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전반전 3분 만에 브레넌 존슨의 선제골을 넣어 쉽게 풀어갔습니다. 현지 팬들은 존슨의 토트넘 입단 후 첫 골에 축하해주며 격려하는 모습이었고, 토트넘이 잘하고 있다며 이전의 리즈 시절 바르셀로나와 비교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또한 계속 잘하는지 두고 보자, 박수를 쳐주자 등의 이미지를 올리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골이었다며 유명 셰프 사진을 올린 팬도 있었습니다. 존슨은 포로와 함께 메디슨의 회복을 기원하며 메디슨의 다트 세레머니를 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부상으로 판더벤, 메디슨이 제외되었고 지난 경기 퇴장으로 로메로, 우도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빈자리는 부상에서 회복한 멀티 수비수 벤 데이비스, 다이어, 호이비에르, 에메르송이 메꿨습니다. 황희찬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만나게 되었고 두 선수 모두 멋진 활약을 이어가고 있어 한국 팬들의 관심이 높고 현지에서도 주목했는데요. 먼저는 토트넘이 초반 선제골 넣으며 앞서 나갔습니다. 경기 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누가 빠지든 있던 없던 우리는 우리의 축구를 할 것이며 동일하게 플레이하면서 승점을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실세 선수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압박하고 공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닐 감독이 온 후 울버햄튼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토트넘을 위협하며 골문을 두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전 토트넘의 사르가 소파스코어, 후스코어드닷컴에서 모두 6.3점을 받았고 클루셉스키가 6.1점으로 토트넘에서 가장 낮은 모습이 고스란히 평점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많은 활동량으로 커버하는 것이 장점인데 앞쪽에서 메디슨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공격적인 포지셔닝을 하며 좋지 않은 평점을 받는 사르였고 클루셉스키의 돌파는 너무 단조롭고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전반을 결국 1대0으로 마쳤고 현지 팬들은 단지 운이 좋아 앞서고 있는 거야, 어떻게 울브스의 압박을 못 이겨내는 거지,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어, 기운들래, 메디슨이 없어 창조적일 수 없다고, 에메르송은 왼쪽 풀백이 아니잖아, 잘하고 있어, 계속해서 싸워 토트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 파이널 서드에서의 터치는 2번밖에 없었고 공격 전개와 키패스가 많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하 후반 49분경에는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가격하는 몸싸움이었는데도 파울을 불지 않는 등 지나치게 관대한 주심으로 인해 화가 나기도 했는데요. 요새 프리미어리그 주심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토트넘은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1대0으로 위태위태 앞서고 있었고 울버햄튼이 언제든지 동점골을 넣어도 이상하지 않을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62분 사르를 빼고 벤탄쿠르를 투입시켰습니다. 중원 싸움이 밀리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변화를 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후반 74분 다시 선수 교체를 이어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요. 비수마와 존슨을 빼고 브라이언 힐과 로셀소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현지 팬들은 비수마를 뺀 것이 옳은 결정이었다며 환호했습니다. 후반 87분경 손흥민 선수의 좋은 찬스가 나왔는데요. 아쉽게 수비 몸에 맞고 말았습니다. 놓치지 않던 손흥민 선수인데요. 지원을 많이 하면서 체력적으로 지쳐 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리그 14위의 울버햄튼을 상대로 리그 1위 팀이 원정 경기라 할지라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선수층이 얇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창의적인 선수가 메디슨밖에 없다는 것이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결국 토트넘이 후반 90분에 동점골을 내주었고 96분 역전골을 내주면서 패배하였습니다. 마지막 골은 로메로나 판더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중앙에 있던 다이어의 반응이 느려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지 팬들은 울브스는 이길 자격이 충분해, 토트넘 10월 리그 우승 축하해, 불과 6분 만에 일어난 참사, 모두가 토트넘을 비웃는다, 울브스가 우릴 겸손하게 할 거야, 판더벤, 메디슨, 로메로, 우도기가 없어서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는 소파스코어, 후스코어드닷컴에서 6.6점, 6.3점으로 높지 않은 평점을 받았고 최악의 평점은 6.2점, 5.8점으로 클루셉스키였습니다. 클루셉스키의 교체로 나온 브라이언 힐도 낮은 평점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얇은 토트넘의 선수층이 걱정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토트넘 호스퍼에서 활약했던 골키퍼 브래드 프리델이 친정팀을 향해 조언을 건넸는데요. 영국 매체 팀토크의 보도에 따르면 프리델은 인터뷰를 통해 나는 최전방에서 더 많은 골을 넣어줄 선수가 토트넘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기간에 접어들고 FA컵이 시작된다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때때로 최고의 상태가 아닐 경우를 대비해 다른 공격수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쾌조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그에서 8경기를 치른 현재 6승 2무로 승점 20점으로 아스널과 맨체스터 시티를 제치고 1위를 달리는 중입니다. 불안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꾸준히 득점을 올리고 있는 손흥민과 달리 브라질 공격수 히샬리송은 올 시즌 리그 한 골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도 이 점을 우려했습니다. 전 잉글랜드 대표팀 공격수 가브리엘 아그볼라허는 지난달 인터뷰를 통해 내가 토트넘 팬이라면 지금 당장 공격수를 영입하길 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토트넘에는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 히샬리송과 존스는 답이 될 수 없다. 두 선수는 좌우 측면을 채워주는 유형에 가깝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프리델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그는 손흥민이 계속 득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나는 최전방에 손흥민 이외에 다른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선수단의 두께와 로테이션을 고려한다면 다른 센터백도 필요하다. 판더 벤과 로메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러나 부상과 같은 예상 외의 상황에 대비해 그 정도 수준의 좋은 자원이 필요하다라며 토트넘의 전력 보강을 촉구했습니다. 토트넘도 공격진 보강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이반 토니와 산티아고 히메네스를 영입 후보 명단에 올려뒀습니다. 토트넘은 1월 이적 시장에서 둘 중 한 명을 영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액의 이적료 지출이 불가피한데요. 팀토크는 페예노르트는 히메네스의 이적료를 4,300만 파운드 약 709억 원으로 책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축구 전문가 폴 머스는 영국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손흥민은 환상적이었다. 그는 왼쪽 측면에서 시즌을 시작했지만 벌리전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자리 잡은 이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손흥민은 자신에게 공간을 만들고 박스 안에서 공간이 생기면 훌륭한 마무리를 보여준다. 손흥민의 가장 큰 장점은 양발을 모두 활용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손흥민이 좋은 흐름에 탄 순간에는 아무도 그를 잡을 수 없다라며 손흥민을 칭찬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 선배 벤트도 극찬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벤트는 프리미어리그 프로덕션에 출연해 손흥민은 환상적이었다. 케인이 떠난 상황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의 거의 축복이다면서 손흥민은 좌측면에서 출발했지만 벌리전에서 중앙 공격수로 이동한 뒤 절대 뒤를 보지 않았다. 정말 똑똑한 축구 선수다. 문전에서 언제나 공간을 만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마무리를 선보인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어 벤트는 손흥민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양발 마무리 능력이다. 폼이 좋을 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모두가 케인 없이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했지만 손흥민은 골을 넣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정말 뛰어난 활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